자,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홍대, 그다음에 고려대, 논술에 거의 유사하게 나왔을 만큼 매우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3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자, L3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그러면 정삼각형을 이제 굴리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P1이 제자리까지 돌아왔을 때 이동한 경로의 길이가 되겠어요. 자, 먼저는 그러면은 반지름이 1인 원에, 자, 이렇게, 자,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중심은 바로 외심이 되면서 정삼각 외심이 되면서 또 정삼각형이니까 내심 무게중심까지 다 같아지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고겠고요. 자, 여기 삼각형을 ABC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발을 내릴게요. H. 자, 그러면 이쪽 각. 자, 여기를 O라 그러면요. OAH 각은 몇 도죠? 여기가 30도네요. 자, 따라서 OH는 길이는 뭐가 돼요? 이 OH 길이는 절반 2분의 1이 되고, 자, 따라서 AH 길이는 자,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C의 길이는 AH 길이의 2배니까 자,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을 이제 굴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리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볼게요. 1번 상황을 그대로 일반화해서 2번으로 가야 되니까 1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2점, 여기를 3점, 여기 1점을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고,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자, 2점을 이제는 굴릴게요. 자, 그러면 2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자, 1이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이 회전할 때는 이렇게 돌아올 건데, 자, 이때 이 길이는 뭐죠? 예, P1, P2를 뭘로 하고, 반지름을 하고, 이 각이 뭐예요? 3분의 2 파이를 예,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1점이 되고 삼각형이 한번 굴러서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 3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길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1번 점을 고정을 시켜서 이 삼각형을 굴릴 건데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냐면 역시 이 3번 점도 이렇게 3분의 2파이만큼 와서 여기가 3번 점이 될 것이고 자, 2번 점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네. 자, 이때는 1번 점이 이동한 경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을 고정시켜서 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누구를 고정시키고 3번을 고정시키고 이제 한 번 더 굴리게 되니까 자, 2번 점이 역시 3분의 2파만큼 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2번 점이 되고 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1번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번은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1번은 이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온 거죠. 자, 이것도 어떤 상황이에요? 네. 1, 3. 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고 이 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3분의 2파이죠. 네,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P1은 이렇게 3회전 동안에 몇 번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동을 했어요. 이때 경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똑같으니까 2 곱하기 하고요. 아까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였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었어요. 자, 루트 3 곱하기 부채꼴 홀의 길이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냐면 3분의 4 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Ln 갈 건데 즉 N각형을 굴렸을 때 P1이 이제 이동한 경로 즉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경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반화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정오각형을 보면서 한번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정오각형을 가지고 한번 관찰하면서, 즉 n이 5일 때 관찰하면서 이렇게 일반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처음 상태가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뭐 1번,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뭐 이런 식으로 넘버를 붙일까요? 자, 1번 상태가 처음 상태인데, 자, 2번 점을 고정점으로 해서 이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점이, 자, 1, 2를 한 변으로 해서, P1, P2를 한 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회전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자, 이때 세타만큼 이제 회전하게 되는데, 이 세타가 뭘까요? 자, 이 정체만 정확히 잡아내면 이제 아주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야. 바로 한 외곽의 크기죠. 한 외곽의 크기. 이게 정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정N각형에 대해서 결국 이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외곽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번 점, 5번 점, 4번 점, 3번 점 전부 세타만큼 같이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세타가 한 외곽의 크기다. 네, 이것이 구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되겠고, 자, 한 외곽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정N각형의 외곽의 합은 2파인데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만약에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까지 파이에서 한 내각의 크기는 좀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N각형은 n-2파이 하면은 n각형의 총합의가 되고 그것을 n으로 나누면 한 내각의 크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n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1회전 했을 때 자, P1의 이동 경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요? 한 외곽의 크기로서 n분의 2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1회전 하고 나면 이제 자, 그다음 2번 상태가 될 텐데요. 자, 즉 2번 점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 1번 점이 자, 오른쪽 위치하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누구를 고정시킵니까? 한 번 더 굴려야 되니까 1번 점이 고정이 되는 거죠. 1번 점을 고정을 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3번 그림처럼 될 텐데 3번 상태가 될 텐데 자, 이때는 1번 자신이 고정이 되니까 이동한 경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2번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회전하면 즉 이제 두 번째 회전을 시키면 자, 이렇게 1번이 고정이 되고 3번 그림처럼 됩니다. 5번이 1번의 오른쪽에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굴릴게요. 한 번 더 굴리면 이번에는 이제 누가 고정이 됩니까? 5번이 고정이 돼요. 5번이 고정이 돼서 5번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 굴러가니까 4번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 자, 이때 1번이 회전하게 되는 경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P1, P5. 자,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고 자, 얼마만큼? 자, 여기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하니까 이 녀석도 똑같이 얼마만큼?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때 P1의 경로의 길이는 P5, P1이 반지름이 돼서 회전각 세타, 회전각이 세타인 호의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상태가 됐잖아요. 자, 4번 상태가 됐고, 자, 4번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4번을 고정점으로 해서 이제 굴리는 거니까, 여기서 굴린 거니까 4번이 고정점이 돼서 굴러가는데, 이번에는 자, 1번 점이 경로가 어떻게 되냐. P1, P4가 바로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세타만큼 오니까 얘도 똑같이 얼마만큼? 세타만큼 회전해서 가는 부착골의 호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엔 마지막 5번 상태가 될 텐데 5번 상태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아까 4번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왔으니까 4번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오른쪽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점은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회전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3번을 이제 고정점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으니까, 이제 한 번 더 굴릴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이 고정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 2번이 이제
이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P1점이 이동하는 경로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누가 돼요? 예, 1, 3을 연결한 이 편. 자, 여기가 반지름이 되죠. P3, P1이 반지름이 돼서 똑같이 얼마만큼? 야,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이면 P1도 똑같이 얼마만큼? 네,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점이 사실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번만 세타만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고정점을 제외하고는 다 세타만큼 회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상태가 이제 3번을 고정점으로 해서 이제 회전시키면 마지막 상태에 이제 2번이 이제 원점이 제자리 돌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P1이 이동한 경로는 총 몇 번 더해졌을까요? 1번을 고정점으로 했을 때는 경로가 이제 안 생겼으니까 4번을 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2번이 고정점이 됐다가 그 다음 1번이 고정점 됐다가 그 다음 5번이 고정점 됐다가 그 다음 4번이 고정점 됐다가 그 다음 마지막 3번이 고정점 돼서 회전이 완료가 돼요. 정오각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회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5회전 하면 이제 제자리에 오게 됐고 고정점이 2번, 1번, 5번, 4번, 3번 이렇게 온 거죠. 3번에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P1 이동한 경로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종오각형인데요. 아까 이제 2점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 갈수록 2, 3, 4, 5, 그 다음에 1 이렇게 수가 커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보시면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고정점이 2점에서 2점을 기준으로 한번 회전했죠. 그 다음에 1번 점을 고정점으로 한번 이제 돌렸죠. 5점 고정점을 해서 한번 돌렸고 4점, 그 다음에 마지막 3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몇 회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5회전 하면 이제 온 상태가 됐었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보면요. 3번이 고정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3번이 고정점을 해서 돌리게 되면은 여기가 3, 4, 5, 1,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바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점이 2점이 돼서 여기서 이제 회전 한 번 더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번, 2번 해서 이제 2번이 이제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2번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원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P1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2번을 고정으로 했을 때는요. 자, 2번을 고정했을 때 P1의 경로 길이를 한번 보면요. 자, 2번을 고정을 했을 때는 자, 2, 1. P2, P1이 반지름이 돼서 얼마만큼 돌았어요? 세타만큼 회전했었죠. 자, 1번을 고정했을 때는 1번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경로가 없었어요. 자, 5번을 고정점을 했을 때는요. 자, 5번을 고정점을 돌렸을 때는 P5, P1. 예, 여기가 P5, P1이 반지름이 돼서 역시 세타만큼 회전하는 부채꼴 호의 길이가 됐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4번을 고정점을 했을 때는요. 4번 고정점을 했을 때는 자, 어디에요? P4, P1. P4, P1이 반지름이 돼서 똑같이 세타만큼 돌아가는 것이 P1의 경로의 길이가 됐었어요. 자, 이번에는 3번이 고정점이 됐었잖아요. 자, 이렇게 3번이 고정점이 될 때는 P3, P1이 바로 뭐가 되고 반지름이 돼서 P3, P1이 반지름이 돼서 곱하기 세타만큼 회전하는 부채꼴이 길이가 됐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총 N각형을 돌렸을 때 P1의 경로의 길이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1, AK. 자, 이것은 이제 K가 이제 고정점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정점 K가 1일 때부터 2, 3, 4, 5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까지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A1, AK가 바로 뭐냐면 고정점이 K인 상태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곱하기 세타. 세타인데 이 세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한 외곽의 크기. 그러니까 n분의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자, 우리가 할 일은 A1, AK 요 길이만 이제 일반화 시켜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1, AK 길이를 일반화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円각형이니까 자, 원 위에 자, 이게 구의 중심 O라 하고요. 자, 여기를 A1, 그 다음에 여기를 A2, 여기를 A3, 여기를 뭐 A4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일반화 시키기 어려우면 자, A4하고 A1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이 길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걸 구하려면 자, 이렇게 A1과 O를 연결시키고 A4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 여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1번에서 했던 것처럼 O에서 자, A1, A4에다가 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AK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일반화 시킬 거니까. O에서 자, A1, AK에다가 이렇게 뭘 내려요? 수선의 팔 내려서 여기를 H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뭐죠?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각, 즉 A1, OH 각을 구해서 사인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우리가 자, A1, O, 자, A4 일단 4로 해볼게요. 이 각은 자, 뭐가 될까요? 전체 n분의 2파이 곱하기 3이 되죠. 자, 왜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쪽 정円각형이니까 A2하고 5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요? n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쪽 각이 뭐가 되냐면 이쪽 각이 전체 2파이를 n으로 나눈 거예요. 정円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A1에서부터 A4까지 각은 몇 개가 되겠어요? 이 녀석이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3. 근데 일반화 시켜요. 자, AK라 그러면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n분의 2파이가 몇 개 들어가죠? K-1개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쵸? 따라서 자, 우리가 각 A1, O, AK 여기까지 이루는 각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n분의 2파이 곱하기 K-1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뭐예요? 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이쪽 각이죠. 이쪽 각. 자, 이쪽 각은 그러면 이 각의 뭐가 되겠습니까?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절반이니까 이제 2분의 1을 해주면 자, 뭐가 되냐면 n분의 파이 곱하기 K-1이 돼요. 자, 이 각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각 A1, O, H 각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이 지금 이렇게 n분의 파이 곱하기 K-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1, H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왜 그렇죠? 자, 각 변 A1, H 변의 길이는 이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1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K-1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A1 그 다음에 AK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어요. 왜요? 요 길이 자, 요 길이 몇 배니까? 2배니까요.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K-1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화가 됐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자, K 값은 자,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K-1 배워보세요. 그러면은 A1에서 A1까지 길은 0이 나오고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ln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A1, AK 길이는 바로 이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회전각은 n분의 2파이로 되니까 이 녀석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처리된 이 값을 우리가 ln 값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혹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혹시 근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A1, AK 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각이 그러니까 이쪽 각이 있잖아요. 이쪽 각이 이렇게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완전히 벌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 삥 회전해서 이럴 때도 이 사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이 똑같이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k가 n일 때, 즉 a1과 n이 있을 때도 방금 말했던 a1, ak 길이가 똑같이 뭐죠? 2 곱하기 sin n분의 파이 k-1로 표현되겠냐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모양이 좀 달라요. 아까 자, 한번 앞에 그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여기 살각이 자, 이쪽 그 A1과 5와 그 다음에 AK가 이렇게 살각이 이렇게 파이를 안 넘을 때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파이를 넘어버리면 이제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도 똑같이 성립해요. 자,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5를 지나고, 자, 5에서 이렇게 A1, AH 이렇게 수세발을 내릴게요. 이렇게 수세발, 그리고 그걸 H를 할게요. 그리고, 자, 이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으면, 이 녀석은 이 두 삼각형을 이렇게 2등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뭐였어요? n분의 2파이를 곱하기 k-1이었죠. 이렇게. k-1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어떻게? 같으니까, 한쪽 각은 뭐가 되겠냐면, 한쪽 각은, 자, 요 녀석의 절반이니까 똑같이 n분의 파이 곱하기, k-1이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은.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n분의 파이 곱하기 k-1이란 각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인 값은 똑같이 뭐죠? 자, 반지름이 1이에요. 1 곱하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똑같이 이 길이가 되죠? 즉, a1, h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a1, h가 두 배가 여전히 a1, an이 된다. 또는 ak가 된다. ak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보면 자, n분의 이 각 있잖아요. 이거 n분의 파이 곱하기 k-1은 보시면요. 자, 이게 n분의 k-1이 어때? 1보다 작죠? 왜냐하면 k가 1, 2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곱한 것도 역시 뭐 파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n분의 파이 곱하기 k-1이라는 요 값은 이렇게 파이보다 적은 값으로 이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3번은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 ln을 지금 우리가 구해놨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해놨으니까, 자, 여기서 리미트 값을 취할 건데요. 자, 여기 2와 이 곱이 이제 4로서 이제 묶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n분의, 자, 이쪽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줘 봤어요. n분의 k-1 곱하기 파이로. 자, 그리고 이제 k가 1부터 n까지 갔는데, k가 1, 2, 3부터 n까지 대입하면, 자, 이 값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값이 이제 0부터 n-1까지 가니까, 그냥 k로 처리하고, 차라리 k를 0부터 이렇게 n-1까지로 보내주자. 그러면 좀 깔끔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적분으로 이제 표현해줘야 되겠잖아요. 이것의 극한값. 극한값을 이제 적분으로 표현해준 거.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n분의 파이를, 자, 이렇게 n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파이를 뭘로 하면 델타 x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인을 보시면,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여기는, 자, 이쪽 값을 보면 0 플러스 n분의 파이. 그러니까 0, 이제 이쪽 부분 보면 0 플러스 n분의 파이. 즉, 델타 x가 지금 k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k번째 x 값이 되겠죠. 그럼 구간은 어떻게 잡겠냐면, 구간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로 잡겠다. 왜? 파이 구간의 길을 n토막 냈으니까. 그럼 k번째 x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n분의 파이 한 토막짜리가 k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앞에 0이 있는 걸 그냥 생략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해 주면 어떻게 되겠냐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sin xk가 되고, 자, n분의 파이가 델타 x가 되고, 자, 여기 4는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자, 그림으로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처럼 구분 구조법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요. 자,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얘는 sin x dx를 적분한 겁니다. 0에서부터 파이까지 4배.
계산하면 8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친구는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제 n분의 k를 이게 n분의 k를 xk로 놓을래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즉 정확히 말하면 0 플러스 xk로 n분의 k를 xk로 놓을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되죠? 0에서 1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는 뭐죠? n분의 1이 델타 x가 돼요. 그러니까 1이란 구간의 길이를 n토막 낸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k번째 x값은 시작점 구간 0, 시작점 구간 0에서부터 한 토막 n분의 1이 k에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xk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적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냐면, 자, 그걸 한번 해보면, 거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요, 자, sin 하고, 자, 여기 n분의 k가 이번에는 파이 x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4파이는 앞으로 쭉 보내버리는 게 좋겠어요. 쭉 앞으로 4파이를 쭉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한 토막이니까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k는 0부터 n-1까지 곱하기 4파이 4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씌워요? 리미트 씌우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티그럴을 씌우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sin 파이 x dx 곱하기 4파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값은 똑같이 8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엠각형을 이렇게 굴려서 제자리에 올 때까지 P1이 이동한 경로기는 8이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 사이클로이드 아신가요? 사이클로이드 보시면, 자,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정엠각형 어디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점 P가 한 바퀴 굴러서 자기 제자리까지 오는 데는 이렇게 이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오는데, 이때 곡선의 길이는 적분을 이용하면 8r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을 굴렸어서 P점에서 다시 자기 자리 P 한 바퀴 이렇게 굴러올 동안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이클로이드 길이는 8r이에요. 자, 그러면은 r이 지금 뭐죠? 우리가 반지름 1인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엠각형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원이 되기 때문에 원을 한 바퀴 굴린 사이클 길이와 같겠다. 그러면 8.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매우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화하는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 극한값을 적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